그 전에 대통령실이 윤석열이가 김건희 명품백 신고를 안 했다고 검찰에 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건의 핵심이지. 원래는 그 금품을 수수한 즉시 이 배우자한테 알려야 되고 알게 된 배우자는 바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물품을 받았다고. 근데 그걸 이제 이 김건희 말에 따르면 최근에 알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윤석열이 KBS 인터뷰했던 그 즈음에 알렸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 이제야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그 멍청한 플레이들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불법이라는 걸 자임하는 거잖아요. 네. 법은 배우자가 저런 걸 받았을 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그랬잖아. 남편은 몰랐다고. 그게 김건희 비리 핵심이야. 남편 뒤통수 치는 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옷을 주면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김건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윤석열은 몰랐다. 근데 본인이 사실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말할 정도로 본인이 여기에 인발부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품백을 받든 뭐 돈봉투를 받든 어쨌든 뭘 받든지 간에 남편한테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적인 체계라고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의 카톡에서 보듯이 새벽 3시에도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고 PC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서로의 교류는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뭘 받았는지 남편한테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남편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따끔하게 말을 못하는 존재. 그렇죠. 윤석열 대가리 위에 있는 존재.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윤석열을 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 심지어 최혜병 사건까지도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이 지금 확실해지고 있는 상태. 그때 윤석열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굴었을 뿐입니다. 이 명품백 관련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신년 대담도 아니지 사실은. 쪼매난 파우치가 나왔던 그 KBS 대담에서 누군가를 박절하게 뒤하기는 어렵다. 저때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박절하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가지고 다들 검색해보고 그랬었죠. 성렬아 한마디만 할게.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부인이 어쩌다 보니까 본인이 시킨 것도 아니야. 이제 밥값을 내줘서 7만 8천 원짜리 유지가 된 상황 있잖아요. 네 놀리면은 어떻게 국회의원들 저 부인들하고 밥 먹는데 박절하게 돈 따로따로 내라고 하니 지 마누라가 한 거는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말하는 게 저게 대가리입니까?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지. 잘못된 거 맞다고. 그리고 명칭이 바뀌는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귀록물이라더니 반환 돌려주면 국고횡령이라더니 저 국고횡령이라는 이야기는 이철규가 한 거잖아요. 친윤 중에 친윤. 저 대통령 기록물 논리도 진짜 웃겼죠. 외국인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 외국인은 데려다 놓고 수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국 금지시켜놓고. 자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윤석열이는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국가 기속된 기록물이 됐다고 이야기했고 이철규는 반환하면 국고횡령이라고 이야기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청탁 금지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리고 그 7개월 후에 더 좋은 백을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아무 대답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알아서 사오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자. 그러니까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 검찰이 실물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 실물이 그 가방일까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줬던 그 원본 가방일지 그 한번 대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 시리얼 넘버나 그 이제 사용감 체크를 해서 목사님만 알 수 있는 방법에 그 흔적을 남겨놨다고 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사용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용감 있는 거 좀 봐줍시다. 사용감 좀 있으면 어때? 받은 건데.
그렇다고 뭐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뭘 뒤밀어도 저거 받았네로 끝나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지. 그렇죠. 만약에 정말 포장도 안 뜯은 새 거를 제출했다고 해도 다른 물건인가 보지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지금 김건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서 쟤네들은 대가리만 숨기면 몸통이 안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죠. 문제는 어저께 제2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저거는 윤석열이가 몰려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정권 말 현상이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마지못해서 탄핵 안 당하려고 하는 쇼라고밖에 더 우리가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저희 거기에 약간 다른 시선을 얹어 보면 김건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2 부속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김건희 전용 법무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도를 보면 그 부속실 인원이 뭐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보통 이제 그 역대 대통령실의 부속실은 보통 3명, 4명 정도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그 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한테는 김건희만 전담하는 전문 법률 보좌팀이 필요한 거예요. 김건희한테 쏟아진 여러 의혹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간판은 제2 부속실로 하고 실제로 그 인원은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고용되어 있는 명단을 국회에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보안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부속실을 설치했다는 것만 발표하고 부속실 인원은 자기 마음대로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결국에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지금 최지우 변호사 한 명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예. 윤석열이가 했던 말 한번 볼게요. 제2 부속실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합니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김건희 건들은 엄청나게 터졌어. 고속도로 종점 바뀌고 명품백 파고 심지어 최혜병 사건에도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2일 날 당선되면 영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해 보니까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제2 부속실을 안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국민들 뜻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쇼죠. 그러니까 제2 부속실 만들어서 관리할 테니까 앞으로 김건희를 이제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의심 안 할 테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것만 하면 정리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금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김건희가 살아오면서 또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딴소리를 해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멘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뭐 그것을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 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옆에 있었으면 때렸을 건데 진짜. 아니 야 윤석열이가 자백했네. 제2 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님이 아나 씨. 아니 내가 봐도 오늘 성대모사는 거의 똑같다. 아니 정말 열받는 게 사실 제2 부속실이 있어도 김건희는 컨트롤이 안 돼. 이건 이미 그렇죠. 윤석열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임기 시작부터 제2 부속실이 있었다고 해서 김건희가 얌전히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김건희한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과 법과 규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전화하고. 근데 요즘 윤석열이 이런 거를 뭐 하나 하겠다라고 내놓으면 언론의 분위기가 뭐냐면 야권의 반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권의 반응을 봅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아니 이런 거 할 거였으면 총선 때 하지. 총선 때 했으면은 그나마 이렇게 폭망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이 더 탄성이 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 측의 해명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월요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 꽃에 믿는다가 1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지율 낮은 순위가 있어요. 최근으로 따지면 이진숙이 꼴등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의제를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한 10%대 정도만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아프신 분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조작거리 한번 가보세요. 김건희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나. 받았구만. 근데 지금 쇼하는구만. 아니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핸드폰 뺏기면서 조사했다고? 재밌는 짤에 그거 있었는데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핸드폰이 폭발할까 봐 그랬답니다.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원격으로 핸드폰 조작해가지고 터트리는 영화가 한 편 있긴 했는데 그거는 거의 말이 SF 되냐고. 영화죠. 네. 재밌는 영화지 그게 현실에서 됩니까? 그래서 이제 부속실을 만들면 저 안에 3명 있죠. 우리가 미치겠네 진짜. 봉화 갔을 때 많이 봤던 사람들 저 3명은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카톡 그 목사님이 봤다는 사람들도 저 3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2부속실 만들면 당연히 데려가겠죠. 새로 뽑겠습니까? 다들 불편하게. 그런데 제2부속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카톡에서도 보시면 이 목사님 카톡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목사님이 샤넬 화장품을 보낼 때는 목사님만 이야기를 하죠. 주로. 근데 샤넬 화장품 사진이 딱 가고 나서 김건희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말엔 너무 꽉 찼는데 일요일 시간은 어떠세요? 이보세요. 월요일은 어떠세요? 성대모사로 해주셔야죠. 나도 했잖아요. 아이고 이번 주말은 너무 꽉 찼네요. 일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는 어떠세요? 이렇게 사람이 금방 나긋나긋해지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부속실이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카톡으로 다 되는 거 카톡으로도 문제가 이렇게 걸러지질 그렇죠.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샤넬 쇼핑백 하나 보고 나서 바로 태도가 달라졌는데 보통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가 보통 평소에는 에르메스를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에르메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 샤넬이나 디오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준다고 들고 다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의 카톡상 태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에르메스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뭐 샤넬이나 디올은 뭐 눈에 안 차서 그거 뭐 건들도 안 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1순위 인간들인 거예요. 정치라는 개념이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대통령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썩은 보수들의 마인드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봉사직이에요. 근데 내 개인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진영 전체가 집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잖아. 매관매직이 의심되고 자리 하나하나에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고요. 근데 얘네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마차님이 새날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인드예요. 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마인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셨죠. 개과천선 높은 자리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근데 실제로 저런 게 머릿속으로 뭐 지들이 어쩔 건데 검사들 동원해서 털면 되지. 네. 경찰들 동원해서 털면 되지. 그런 멘탈로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내가 대통령 부인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유수한 사람들이 뭐 백이나 등등을 사들고 와서 조아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김건희가 명품백 하나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나를 만나려면 저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하는 대가리가 그 멘탈로 있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도요. 김건희가 카톡 답을 안 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한테 줄을 섰을 거예요. 집권 1년 차잖아요. 관저에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텔레그램 메시지 있잖아. 자고 일어나면요. 거의 한 50개가 쌓여있어. 답해줘야 되는 게. 대부분 인터뷰 요청부터 시작해서 뭘 올려달라 이런 정탁성이긴 하지만 내 개인이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답을 해줘야 되는 거면 핸드폰을 못 써요. PC 버전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핸드폰으로 막 쓰는 건 나는 이제 힘들어. 550타를 치는 사람이니까 컴퓨터에 딱 앉으면 막 다 금방금방 해준단 말이에요. 김건희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것들이지. 이게 내가 없는 건 아닌데 샤넬 화장품이라고? 이건 못 참지. 아유 또 자꾸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또 어떻게 박절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합니까? 디올 왜 백 자꾸 이런 걸 가져와요? 다 갖고 오지 말라니까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요. 그럴수록 있잖아요. 김건희가 제정신이었다면 샤넬 화장품을 던졌을 때요. 뭘 해야 되냐면 차단을 했어야 돼요. 마차님이 네, 샤넬 부족해요? 아니 마차님 성격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정권과 싸우는 거예요. 엄마랑 뭐가 안 맞았대. 그러니까 엄마를 카톡 차단하는 정도의 결기를 보여준 사람이야. 저는 박절합니다. 하물며 그 샤넬 화장품을 던졌을 때 아는 척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쓰레기라는 인증이에요. 그렇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저는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러실 거면 저한테 말씀 걸지 마세요. 또 말을 걸면 차단이지. 그게 안 되면 공직자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 뭐 박제하지 못해서 받았는데 자기 저 비서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했는데 7개월 후에 더 좋은 백 이야기하면 내가 정상적인 그게 쉴드가 되려면 그때 비서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셔서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김건희의 행동들을 보면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도대체 이종호가 얼마나 막강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길래 김건희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김건희는 어떤 부탁이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이 하는 부탁을 거절하면은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권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윤석열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누군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 뭐 심각한 거든 가벼운 거든 부탁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내 권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부탁이든 들어오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뇌구조가 다르다니까. 네. 뇌구조가 달라. 우리랑 다른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가 그 부탁했던 거 있잖아요. 뭐 누구 그 미국에서 의원했던 사람 국립묘지에 뭐 안장하게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탁들도 사실상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됩니다 해버리면 물건은 물건대로 받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내 권력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움직였다는 건 증명했거든요. 그렇지. 내가 실세야. 네. 이번에 경찰 영등포 경찰서 수사 외압 사건의 그 총경이 용산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정권은 그냥 져야 됩니다. 나는 이미 졌다고 봐. 정권 말기에 저런 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저 제2 구속실로 들어가실 우리 비서님들이 나중에 김건희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때 잠깐만요. 그때 박근혜 모든 걸 불었던 문고리 3인방 중에 지금 대통령실 들어간 놈 있죠. 네. 네. 있잖아. 정호성. 정호성이 윤석열 특검한테 박근혜 구속의 결정적인 걸 불었던 놈이에요. 자, 재밌어지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시사하는 여기까지 마치고 진짜 재밌는 인터뷰는 지금부터다. 이 인터뷰 놓치지 마시라.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